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물감과 붓으로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던 화가였었는데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갈증이 있었던 것이 제가 생각보다 실제 공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캔버스 또는 종이 작업에서 그 스케일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었고, 컴퓨터를 제가 학교에서 이제 처음 접하게 됐는데, 원래 처음에는 그 워드를 치러 들어갔다가 그림판을 만났어요. 그림판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어떤 백지에서 다양한 형태들이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탄생하는 것을 보면서 그 도구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고, 나중에 포토샵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픽셀을 벽돌 삼아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다양한 스케일의 작업이 가능하게 됐던 것 같아요. 1997년부터 컴퓨터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초기에는 추상적인 도형들을 많이 그렸었어요. 아무래도 픽셀이라는 게 정사각형 모양의 어떤 벽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창문이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도형들이 주를 이루었었는데요. 2010년도에 제가 남녀 라카룸의 벽화를 뭔가 맡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남녀를 구분하기 위한 픽토그램을 떠올렸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픽토그램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픽토그램이 보이는데요. 그동안 그 픽토그램 2010년도에 탄생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기능을 했었어요. 픽토그램이 예를 들면 화장실 표지판이 되었던 적도 있었고, 또 어린이 미술관에서 어린이 합창단 조각으로 탄생한 적도 있고, 근데 이번에 보여지는 그 뒤에 보이는 이 픽토그램들은 이번 그 화성문화재단이 주관하고 로얄 엑스파크에서 열리는 개관전을 기념하기 위한 일종의 무도회예요. 공중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제 공중 무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시를 기념하는 어떻게 보면 축하 공연을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하학이라면은 굉장히 견고하고 부동에 움직이지 않는 어떤 질서에 관한 얘기라면은 유기적 기하학은 좀 더 운동감이 있고 리듬감이 있는 어떤 그러한 기하학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이나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도 뭔가 기하학적인 도형에 움직임을 주기 위한 건데, 지금 뒤에 보시는 저 브레이크 댄스 같은 경우에는 정적인 상태에서도 뭔가 운동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어떤 픽토그램들의 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거 역시 그 공중 무도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전시를 축하하는 일종의 공연입니다. 예전부터 특히 추상 미술가들의 작업을 보면은 음악적인 어떤 질서에 관심이 많았어요. 음악적 감흥에서 많이 영향을 얻고, 저 또한 뭐 음악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음악적 질서와 조형적 질서의 어떤 유사점 같은 걸 많이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음색이라는 말도 있고, 또 음악에서도 톤이라는 얘기를 하고 볼륨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게 전부 다 조형적 질서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되어지는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음악에 당연히 관심이 있었고, 이제 영상 작업을 하면서 그 전에는 기존의 음악을 사용해서 도형들을 안무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한번 직접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그때 게러지 밴드라는 아주 쉬운 프로그램이 생겨가지고, 일종의 스튜디오거든요. 음악 스튜디오인데, 음악을 만들려면 사실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뭐 악기, 또 뭐 녹음 스튜디오, 또 연주자들. 근데 이 게러지 밴드라는 건 그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된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면서 뭔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뭐 저는 음악이라는 말 하기는 좀 외람되고요. 그냥 소리를 만든다. 이런 기분으로 사운드를 지금 만들고 있고, 이 전시에서 보여주는 서치라이트의 어떤 배경음악을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저는 항상 그 디자인과 미술의 경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아주 지금 유능한 우리 문승지 디자이너랑 같이 전시를 하게 돼서 어떤 그런 경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아요. 문승지 작가랑 같이 일하면서 그동안 제가 가졌던 여러 가지 의문들, 그러니까 오히려 디자이너들은 그 작품의 어떤 탄생과 유통과 또 그 소멸 이런 것에 관해서 훨씬 미술가들에 비해서 성숙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제 작업에 대해서도 이것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소멸되고 어떤 그 작업의 인생에 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그 마로니에 공원 앞에 말나무라는 조형물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 말나무는 프랑스 작가 로베르 필리우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그 내용이 예술은 삶을 예술보다 더 흥미롭게 하는 것이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알쏭달쏭한 얘기 같긴 한데요. 삶과 예술의 어떤 위계 질서에 관한 얘기거든요. 보통 이제 뭐 삶은 비루하고 예술은 환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말이 뜻하는 바는 삶이 예술보다 훨씬 더 흥미로울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것은 예술가다. 어쩌면 순수 미술과 디자인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예술의 목표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삶을 예술보다 더 흥미롭게 하는 것, 삶과 예술의 어떤 위계 질서가 없어지는 것, 이 세상이 다 예술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의자라는 이 품목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예요. 디자인을 하면서 사실 공간에 대한 공간 디자인도 많이 진행을 하고 제품 디자인도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 그 중에 의자라는 이 소재는 굉장히 어려운 구석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미적인 부분을 쫓으면서도 사실은 가장 안전해야 한다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놓쳐선 안 되는 품목이다 보니 사실 디자인을 해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완벽한 의자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도전의식을 계속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런 걸 쫓다 보면 저도 언젠가 성장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미의 의자 디자인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승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이전부터 작업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존경을 하던 선생님이셨고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동시에 전시를 준비하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찝어주셨고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 작업까지 도출될 수 있었던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전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이 디자이너의 삶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기도 하고요.
선생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한 가지 작업을 해 오시면서 무심코 던져주시는 말씀들이 저한테는 또 다른 영감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업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한테는 버릇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버릇처럼 하는 행위들인데 뭐냐면 그냥 일상에서 아니면 그냥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아니면 길을 걸을 때 모든 걸 다 키워드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들을 반복적으로 머릿속에서 되뇌이는 게 있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제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던 키워드들이 문장으로 나오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문장이 나왔을 때,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 문장이 디자인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디자인 작업, 그리고 이런 아트 작업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버릇들이 실제로 작업에 연결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런 저의 버릇에서 그치지 않고 사실은 이걸 시스템화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즘이라는 개념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게 됐고, 뭔가 무의식에 이런 키워드들을 계속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사실은 이건 아직은 저의 습관인데 이거를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더 이런 작업 아카이브가 더 쌓이고 또 고민도 더 깊어지는 시기가 됐을 때는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버릇들이 이제는 하나의 개념이 되고 그게 내가 디자인하는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포브라더스는 제가 디자이너로 데뷔하게 된 첫 작품이고요. 사실 제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까지 만들었던 되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에요. 한 장의 합판에서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이 4개의 의자가 나오고 그 4개의 의자가 각각의 고유의 구조를 갖게 돼요. 그래서 비슷한 듯 하지만 굉장히 다른 구조를 가진 의자들이 나오는 컨셉인데, 이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공장 방문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공장 한켠에 굉장히 많은 양의 나무가 버려지는 걸 보고 저는 그게 굉장히 처음에는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더 어릴 때였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버려져야 하지? 애초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는 설계를 하면 어떨까라는 이 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했던 프로젝트고요. 그 작업 이후로 저는 디자이너라면 어떤 선을 그려야 하나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나아가는 중이고요. 앞으로 어떤 디자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고민하고 그리는 선들이 세상에 조금 더 이로운 선이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트 시리즈는 생명 그리고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각형이라는 거는 굉장히 날카롭고 차가운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진행한 애니메이트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런 굉장히 차가운 소재의 금속 사각형 도형에 우연한 선 몇 개를 얹혀놨어요. 그리고 그게 잘려나가면서 또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되는데 그 단면에서 저희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히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을 갖고 있는 무형의 것들, 그리고 초록의 것들, 예를 들면 식물과 같은 것들이 흘러나오게 돼요. 그런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살아있는 것들이 어쩌면 이 사각형이라는 것에 견고함을 배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소재들이 공간에 놓여지면서
또 다른 사각형 안의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공간이 또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전시를 위해서 이 공간에 방문했을 때 그 처음에 느꼈던 감정을 끝까지 갖고 가고 싶었어요. 그게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느꼈던 공간, 그리고 보이드 공간이 주는 에너지가 사실은 지금 애니메이트라는 작업까지도 연결됐던 것 같아요. 뻥 뚫린 이 보이드 공간 안에 어쩌면 이 공간이 또 다른 사각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안에 무언가 삶이라는, 아니면 살아있는 것에 대한 그런 온기들을 불어넣고 싶었고요. 그게 지금 애니메이트라는 스토리와 맞아 떨어지면서 어쩌면 이 공간에 놓여지는 이 조형물들이 이 공간에 힘을 더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계속 무언가를 고민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선 하나하나를 그리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어요. 제가 사실은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항상 디자인을 하면서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이 물건이 나오기 전부터 그걸 설계를 통해서 세상에 조금은 더 이로운 선을 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게 될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면 조금은 더 세상에 이로운 것이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게 아직은 뭐 사명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좀 이를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 그런 고민을 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